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듀얼에서 나온 CS329라는 모델입니다. 올해 발표된 신작인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듀얼이란 브랜드는 아마 저와 같은 올드 팬들한테는 친숙한 브랜드지만 요즘 그 젊은 층들,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한테는 아주 생소한 그런 회사일 것 같아요. 주로 턴테이블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LP를 운용하지 않는 이상 듀얼 LP가 유행이라니까 새롭게 나온 브랜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턴테이블에만 관련된 히스토리만 봐도 거의 100년이 다 된 사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이제 이 제품의 좀 상위 모델 CS429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429가 워낙 큰 히트를 기록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또 젊은 층, 그 다음에 LP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기획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 제가 학창 시절 때 LP라는 존재는 그 단순하게 음반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일 수도 있고 아주 고급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제 원서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타임지나 뉴스위크 같은 외국 잡지, 그런 거에 버금가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또 음악을 많이 들을 때라 레코드점만 해도 참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70년대 그 LP 전성기 때 전국에 약 한 2만여 개의 레코드점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휴대폰 샵 그런 정도의 아주 그 많은 그 숫자의 그 샵들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 정도로 LP라는 물건,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동경이 대단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절은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도 없었고 또 휴대폰도 없었고 게임도 없었고 해외여행도 거의 꿈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의 도락 내지는 조금 그 해외 문물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취미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70년대에 특히 또 LP가 많이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팝송의 시대, 정말 그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바라든가 올리비아 뉴튼 존 덴버, 또 비지스, 엘튼 존,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나왔고 또 슈퍼밴드들,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이나 핑크 플로이드, 딥퍼플이 실제로 그때 신보를 내고 그 신보를 사서 뜯는 맛도 있었거든요. 락이라든가 팝이라든가 그 음악의 전성기는 바로 그 시절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들은 음악을 지금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아마 제가 이렇게 오디오 평론을 하면서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때 들은 음악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년대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턴테이블의 3대장이랄까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락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엘락이라고 하면은 스피커 브랜드로만 생각하는데 그때는 엘락이 직원 수만 해도 한 5천 명 될 정도로, 그래서 턴테이블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듀얼도 상당했습니다. 듀얼도 전성기 때 공장 직원이 3,000명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턴테이블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대장 중에 하나가 바로 테크닉스. 최근에 와서 다시 부활했지만 그 당시에 테크닉스 하면은 정말 알아주는 또 명기였습니다. 다양한 일제 턴테이블들이 보급이 됐죠. 소니라든가 JVC, 야마하 그런 데서도 중저가 정말 좋은 턴테이블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턴테이블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또 꿈이었죠. 그리고 또 턴테이블 가지고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카트리지를 바꾸면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런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점차 이제 그 세계가 아주 재밌어졌는데, 그 당시에 음반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다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준나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준나. 백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판은 이제 워낙 그 가격도 싸고 이제 해적판이죠. 그래서 음질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원판 가지고 프레싱을 하면은 들어줄만 했어요. 락 같은 경우에는 지글지글 거려도 참고 들어줄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판에서 이제 라이센스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되면 원판을 샀는데 이 백판과 라이센스 사이에 칼라로 찍은 백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준나. 그게 백판보다 조금 음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판 모으다가 준나를 몇 장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음반에 대한 그런 갈증이 심했고 그런 가운데서 턴테이블이 이제 다양하게 소개됐던 거죠. 그 중에 듀얼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고가의 아주 그 하이엔드 쪽으로 가지는 않고 중저가 쪽에서 아주 알찬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80년대 본격적으로 오디오를 시작할 때 듀얼을 잠시 쓴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제품을 만나고 보니까 다시 또 옛날 기억이 새롭게 나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음반, 제가 소장한 음반을 가져왔습니다. LP를 이렇게 수집하면서 흔히 리이슈라고 그러죠. 예전에 나왔던 음반을 이제 다시 찍는 리이슈 음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아무리 이제 잡음이 좀 많고 틱틱틱거려도 되도록이면은 70년대 또 80년대 찍은 그 당시의 음반을 좀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잘 뒤지면은 물론 이제 외국에 하는 경우입니다만은 그래도 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왜 지금도 LP를 하냐? 많은 분들이 사운드적인 측면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백판부터 시작해서 준나도 사 모았고 또 라이센스도 사 모았고 그 오리지널 음반도 샀고 오리지널 음반도 일제도 사보고 독일제도 사보고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도 없이 샀던 것 같아요. 같은 판을. 처음에 백판, 준나, 라이센스, 그 다음에 일제 오리지널, 미제 오리지널, 독일제 오리지널, 영국제 오리지널, 그리고 또 CD가 처음에 나왔죠. 그 다음 리마스터 버전도 2개 더 샀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같은 음반만 10번 이상을 산 거죠. 버전에 따라. 그러니까 저는 선명하게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연찮은 계기로 비틀즈의 오리지널 LP들을 다시 입수해서 들어보니까 역시 그 당시 비틀즈가 표현했던 사운드의 느낌이나 포스, 기 아니면 시대적 분위기 같은 것이 그 당시 LP에는 있습니다. 제 또래나 LP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 그 맛,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LP를 하고 그래도 예전 그 중고 LP들을 사냥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런 그 시대 분위기나 맛이 CD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조금 좀 이렇게 반감이 되고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파일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당시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그 해상도나 그런 것이 받쳐주지만은 그럼에도 LP의 오리지널한 맛을 잘 간직한 턴테이블, 그것이 좀 좋지 않나. 저는 그 예전 턴테이블을 계속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 너무 턴테이블이 고가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1억짜리 턴테이블이 나왔을 때 으악했는데 뭐 지금은 뭐 2억짜리도 나오는 시대고 아마 3억짜리도 나오겠죠. 참 뭐 그런 턴테이블의 역사적 가치나 어떤 기술적인 그 완성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 당시 중고 음반들 사가지고 이렇게 소박하게 들으려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가격대에서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제품은 이번에 소개하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특별히 좀 애정이 갑니다. 듀얼이라는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첨단 기술력을 막 투입해가지고 화려하게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런 걸 만들지는 않지만 가격대는 지금 늘 일정하거든요. 중저가 제품들로. 근데 꾸준하게 진화를 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정말 꾸준하게 그 기술자들이 턴테이블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개선을 시도해가지고 이 가격대에서도 상당히 그 인상 깊은 음질을 낸다는 거, 그건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감동입니다. 대충 그 자본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찍어낸 물건은 절대 아니죠. 듀얼이라는 회사는
1907년에 크리스티안하고 이제 요셉 스타이딩거 형제가 창업한 회사인데 처음부터 듀얼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계공학 뭐 이제 어떤 부품이나 그런 걸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시계라든가 그다음에 추궁기용 부품을 이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907년, 8년 그 당시에 오디오 산업은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927년에 추궁기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계 어떤 스프링식 태엽하고 그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두 개의 모터를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의 구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터를 썼다. 듀얼 모터. 그래서 이제 그게 듀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듀얼이라는 이름이 된 게 35년도지만 그러니까 1927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술 썼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부터 사실 턴테이블 사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LP 전성기 때 뭐 어마어마하게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일본의 저가 제품들 공세에 밀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품 자체가 이제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CD가 밀어닥치면서 사실 회사가 이제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그 톰슨이라는 회사 프랑스의 전자 제품 만드는 우리로 치면 삼성, LG 같은 회사인데 그 산하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듀얼은 완전히 사라진 회사구나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뜬금없이 2020년에 화려하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프리무스 막시무스라는 아주 한정판 아주 고급 턴테이블을 만들고 이제 그 이후에 CS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현재는 그 완전 수동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할 오토매틱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음질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턴테이블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동식을 권하겠고 그렇지 않다. 나는 조금 좀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토매틱을 권하겠습니다. 수동식으로는 418, 518 그리고 618Q. 그러니까 수동식으로는 이제 618Q가 CS 라인업에서 이제 최상급 기종이고 오토매틱은 이제 429, 529가 있다가 32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막내죠. 한편 이 회사 듀얼은 이제 또 어떤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냐면 버튼만 하나 누르면 지가 알아서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이제 오토매틱 방식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1973년부터 이제 그 풀 오토매틱 방식의 그런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역사를 보면은 1949년에는 레코드 체인저를 만듭니다. 그 당시 이제 SP 레코드라고 조그만 도너스판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장 쌓아두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갈아줍니다 판을. 그러다가 69년에는 LP도 이렇게 여러 장 쌓아가지고 한 장 한 장 자기가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한 번 버튼 누르면 뭐 5장 이상의 LP를 자기가 알아서 트는 거죠. 그런 그 레코드 체인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풀 오토매틱 방식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 중심의 그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그 전 세계 수많은 턴테이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특화된 것은 사실 듀얼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퀄리티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베이스. 이 베이스의 하단부는 이제 MDF, 그다음에 상단부는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플래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 플래터는 이제 알루미늄 절삭 가공을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매트를 하나 고무 매트를 깔았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거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고안이 돼 있고 이걸 이제 올려서 보면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벨트 드라이브는 모터가 있고 플래터가 있고 이거를 이제 벨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모터가 돌아가면 이제 플래터가 돌아가는 이 방식인데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모터의 진동이
여기에 전달되지 않죠. 품에서 아주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뒤에 보시면은 포노하고 라인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 라인으로 할 경우는 이 안에 내장 포노 앰프가 있습니다. 여기 카트리지가 이제 MM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MM 타입 카트리지에서 나오는 신호를 알아서 증폭을 해가지고 일반 그 포노단이 없는 앰프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꽂아 쓰면 되죠. 또 포노라는 그 단자를 선택하면은 내장 포노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 이 음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포노 앰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택 사항도 있고, 이번에는 사실 내장 포노 앰프로 들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트리지도 같이 달려 있어요. 오디오 테크니카의 AT91이라는 카트리지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는 MM명 그 카트리지 회사로서는 지금도 명성이 대단한 회사고,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다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CS329보다 윗그레이드 CS429 같은 경우에는 MM 카트리지 중에 이제 오르토폰이라고 2M 레드라고 조금 그레이드가 있는 카트리지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에 따라서 이게 제공되는 카트리지가 다르다는 점. 하지만은 아주 그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이 제품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플래터 위에다가 이제 LP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왼쪽에 스타트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세 번째 이 플래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토남이 이게 저절로 지가 올라가요. 여기 첫 부분 있죠. LP 곡 시작하는 첫 부분에 지가 알아서 정확하게 간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가 되죠. 일곱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끝까지 가면은 이제 끝에 다 다르잖아요. 더 이상 이제 플레이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수동식 쓰면은 여기서 잠깐 방심하면 계속 여기서 헛돌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카트리지가 다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간쯤 있다가 내가 이제 음반을 갈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스톱을 누르면은 또 지가 올라와서 제자로 갑니다. 신통방통한 신통방통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S329 그 제품의 리뷰를 이제 음질 리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시청을 위해서 일렉트로 콤파니에트 EC 4.8 NK2 프리앰프하고 AW250R 스테레오 파워 앰프, 포칼의 소프라토 스피커 요 조합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장 그 포노 앰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LP를 들었는데, 클래식을 2장 들었고 이제 팝 재즈 2장 들었는데 뭐 이렇게 비싼 음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역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발매된 음반들이라 그 음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그 아우라 같은 거, 그런 것이 희한하게도 이 제품에는 잘 스며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해상도라든가 다이내믹스 같은 것, 또 저역의 표현력이 상당히 충실하게 재현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들은 것은 그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카레안이 지휘하고 리테르가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르가 연주한 곡인데, 이거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아마 LP나 CD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그 호방하면서 아주 스케일이 넓은, 그리고 공간이 투명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 LP인데, 그 도이치 그라모폰은 전통적으로 보면 상당히 투명하면서 질감이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그런 그 녹음의 특성이 잘 살아 있고, 특히 그 오케스트라에서 저역을 때릴 때 어떤 강력한 펀치력, 그런 묵직한 맛은 역시 LP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에서는 이제 그 아주 편하게, 사실 이런 클래식은 A면 첫 곡부터 듣게 되니까 사실 이렇게 판 놓고 스타트만 올리면은 그냥 저절로 플레이하고 돌아가니까 오히려 집중해서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직접 가서 걸고 이렇게 또 내리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와 또 다른 면에서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이무지치 악단이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인데, 이것은 이제 또 필립스에서 나오는 반이거든요. 필립스는 DJ하고 좀 다르게 음이 좀 약간 두툼하면서 살집이 있고 아주 그 호쾌한 스타일입니다.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LP에서나 느낄 수 있는 현의 질감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만일에 클래식 애호가들 중에 나는 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꼭 그 턴테이블을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CD나 스트리밍에서는 맛볼 수 없는 좀 뭔가 리얼하고 진한 맛이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그 바이올린의 매력,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이제 현악기가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그 위치 선정도 잘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쫄깃쫄깃하고 앙상블이 좋은 그 힘 있는 소리, 정말 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척 맨지온 Feel So Good이라는 그 곡인데, 이건 이제 헐리우드볼에서 80년대 라이브한 그 LP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그 관객들의 함성, 뭐 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긴장된 느낌 같은 것이 잘 들어있고, 척 맨지온은 이제 플루겔 혼이라고 아주 그 좀 독특하게 생긴 이제 트럼펫 비슷한 악기를 부르는데 아주 소리가 곱습니다. 그 인트로부터 쫙 사람을 이제 장악해가는 그런 맛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악단이 커지면서 드럼이라든가 베이스라든가 여러 대의 관악기도 동원되고 하는데 아주 그 박력이 넘치고 리듬이 아주 넘실거립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2장짜리임에도 불구하고 $1에 구하는 반인데, 야, 이런 소리가 나나 정말 감격했습니다. 정말 이런 LP 이렇게 구하는 맛도 있고, 이 가격대의 제품에서 이렇게 박력 넘치는 소리를 낸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맨 브라더스의 크레이지 러브. 이때는 이제 70년대 말 녹음인데 디키 배치라는 기타리스트가 아주 그 기량이 아주 절정일 때 그런 녹음입니다. 이 양반 슬라이드 기타도 잘 치고 정말 그 숨은 거장인데 여기서 그 솜씨가 나오죠. 그리고 또 드럼이라든가 베이스 그리고 이제 보컬은 이제 그렉 올만이 맡고 있는데 그렉 올만 특유의 어떤 그 힘 있는 그 보컬 아주 그 거기다 코러스까지 와서 아주 대규모 편성이지만 전체적으로 분해를 잘 해놓고 또 스피디하면서 정의감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P에 담긴 그 수많은 정보를 잘 읽고 있다,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정돈을 잘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면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 내장 포노하고 이렇게 같이 달려 있는 카트리지를 사용해서 즐겨도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엔트리급에서 중급 때까지는 아마 이 턴테이블로도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Somewhere down on a back street, way down deep in the back seat, where I first learned how to know your name. Well, I remember the night I met you. Sing mama, just can't forget you. Can't stop playing rock for crazy love. Crazy love, crazy love. Love you, mama, you're too bad to change. Crazy love, crazy love. Love you, mama. Crazy love, crazy love. Love you, mama, you're too bad to change. 전체적으로 그 아주 그 LP에 담긴 아우라를 잘 읽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싶고요. 사실 그 지금 한동안 이제 스트리밍이 대세였다가 그러다가 또 LP가 또 한동안 몰아치다가 요즘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인데 뭐 턴테이블 도입해야지 LP를 구해야지 혹은 LP를 일부 사놨는데 턴테이블 선뜻 구매하기가 이제 애매모호한 분들은 정말 편하게 가격대도 좋으니까 이 제품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제 또 재밌는 또 제품으로 찾아뵙기를 약속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